자, 뭐 저희 스터디는 저기 그 수업 구성 스터디죠. 이거 뭐 이제 고2 애들한테 혹은 고3 애들한테 뭐 요번 겨울방학 때 수원을 진도를 나갈 때 가이드라인을 잡는 뭐 스터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앞부분이 4번, 뒷부분이 4번, 총 8시간 만에 한 번을 다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디테일한 증명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은 하고 가겠으나 어쨌든 뭐 더 문제풀이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더 알아서 좀 붙이셔야 되겠고요. 책은 이미 그 나눠드렸던 거기 프린트에 다 들어가 있고요. 요거 약간 오타나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수정을 갖다가 해 드릴게요. 네. 요거는 저번에 이제 작년에 제가 그 선생님들 그때 정모, 연말에 한번 정모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한 40몇 분 오셨었거든요. 그때 드리려고 만들었던 책이었고요. 그때 이제 처음 개정소원이 개정이 됐었으니까 참고서가 없으시니까 먼저 좀 들었었고요. 지금은 이제 소원 참고서는 많이 나와 있죠.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제가 1부는 이제 지수 로그부터 탕육 로그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수열부터 이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갖다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우선은 뭐 지수 부분부터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은 지수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거 되고 있죠? 네. 우선은 뭐 이게 사실은 지수라고 하는 단원이 애들한테는 중학교 때도 조금 봐서 좀 익숙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수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자연수일 때 배웠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 지수 법칙을 실수 전체로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요 단원에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전 딱 3가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A의 n제곱근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수 법칙의 확장이죠. 네. 지수 법칙의 확장은 이제 실수 전체로 합니다. 네, 실수 전체까지. 증명은 유리수까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하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단계를 갖다가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계산하는 거나 이런 몇 개 좀 그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뽑아가지고 조금 풀리셔야 될 것 같고, 우선은 A의 n제곱근부터 설명을 좀 해볼 건데, 제가 항상 애들 수업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뭐냐면, 이걸 물어봐요. 마이너스 27에 세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세제곱근 27,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조금 이제 수준에 따라서는 어떤 애들은 뭐 그냥 16의 제곱근, 제곱근 16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대충 이제 처음 배우는 애들은 아니니까 아마 수원을 한 번쯤은 이제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보고 왔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용어나 이런 것들을 아는데 한 80% 정도가 정확하게 대답을 못해요. 네. 자, 27의 세제곱근이 뭐죠? 네, 뭐, 얘기 안 하실 거고, 그죠? 네.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하고 세제곱근 27. 결론부터 얘기를 해드리면,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어떤 놈을 갖다가 3승을 시켰을 때 마이너스 27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범위가 애들 입장에서는 선행을 할 때 실수인 게 몇 개인지가 계속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 3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죠. 실제로 얘에서 만족해주는 이 x의 범위라고 하는 건 복소수죠, 복소수.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와 허수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넘겨서 인수분해하게 되면 허근 2개까지 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 마이너스 3이다. 틀렸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은 3개 다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항상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n차 방정식의 해는 n개인 거니까 다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뭐 뒤에 나옵니다만 이걸 우리나라 말로 잃는 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마음 편해요. 네. 자, 이걸 우리나라 말로 잃는 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메인이 되는 게 뭐냐면 A의 n제곱근을 어떤 식으로 찾아 나갈 거냐예요. 그래서 아마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이 다 이렇게 수업하시지 않을까요? A의 n제곱근은 X의 n승이 A를 만족해주는 놈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럼 넘겨서 해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무조건 n개가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선은 포커스를 갖다가 맞추지 마시고요. 우선은 이게 무조건 n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실수인 게 몇 개냐. 여기 좀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가는 상황인 거죠. 네. 자, 실수인 거에 몇 개냐는 이제 어떻게 있는 거냐면, y 꼴 x의 n승의 그래프와 y 꼴 a의 그래프에 실제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를 그래프로 이제 그려서 해석을 하는데, 미분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도 뭐 대충 이제 짝수, 홀수 등 하게 되면 기함수, 우함수라는 거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x의 n승이 n이 짝수가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y 꼴 x의 n승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자, 근데 요 a라고 하는 이 녀석이 실제로 이제 음이면은 교점이 없겠죠. 0이면 한 개가 나오겠죠. 자, 시험 문제 보면은 0인 것까지도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있었어요. 네, 한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수인 경우에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x의 n승이 n이 홀수가 돼버리면 어떤 식의 그림이 되냐면 이렇게 기함수 모양이 되죠. 그러니까 a가 양이든 음이든 0이든 상관없이 항상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딱 한 개만 나와버립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마이너스 99의 99 제곱근이 실수인 게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코사인 3분의 2파이의 세제곱근의 실수인 거의 개수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중요한 포커스는 뭐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냐면 이 n이 짝인지 홀인지 그 다음에 이 a가 양인지 음인지 요것만 신경 쓰면 되는 거지 다른 걸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거에 이름을 좀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를 이런 식으로 그냥 쓰자. 그래서 n제곱근 a라고 쓰는 겁니다. 참고로 이러면 이 a가 음이고 n이 홀수인 경우에도 이건 실수 표기가 맞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는 실수 표기가 맞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개가 나오니까 근데 얘가 마침 딱 y축에 대해서 대칭인 구조니까 얘를 n제곱근, 양수인 걸 n제곱근 a라고 했을 때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쓰는 게 좋겠느냐, 자연스럽겠느냐, 마이너스 n제곱근 a라고 쓰는 게 좀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제 양이 되는 거고 짝수가 되거든요. 저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되셨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홀수의 음수 계열을 처리할 때요. 저는요, 이거 계산을 갖다가 정성 연습 문제 보면은 한 3번 문제인가 4번 문제인가 보면은 이거 그냥 지수 계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갖다가 보게 되면은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리거든요. 왜 틀리냐면 홀수의 음수인 걸 갖다가 애들이 처리할 법을 몰라서 많이 틀려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냐면 홀수의 마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떼버리시고 이렇게 양의 제곱근 형태로 만들어서 푸시는 게 조금 더 계산하기가 쉽습니다. 자, 왜냐하면 얘가 똑같은 이유로 보시면은요, 27의 세제곱근 27이라고 하는 게 아마 이렇게 될 건데 얘가 기함수 구조이기 때문에 얘랑 얘랑은 바로 원점 대칭이니까 요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떼서 푸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충분히 이거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되는 단원이에요. 저희는 이제 시간상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수인 거에 대해서 뭐 도표로 정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죠. 뭐 n의 값에 따라서 a의 부호에 따라서 도표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충분히 숙지를 시키신 상태에서 거듭 제곱근은 사실은 그냥 증명이 있는데 증명보다는 기본적으로 요게 뭐지? 라고 하는 거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가면 되는데 저희 책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2페이지로 가시면은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전부 다 증명이 가능하고요. 증명이 잘 나와 있는 책은 교과서, 마플 교과서, 그 다음에 정석 같은 데 보면은 증명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증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두 개 정도만 증명을 조금 해주시고, 자,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요게 좀 자연스럽지 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그냥 쓱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증명은 시험 전날이나 이렇게 좀 보면 되는 거고, 특히 몇 번이 가장 많이 나오냐 하면
4번 같은 경우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 이게 세제곱근에, 4제곱근에, 루트 A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이걸 계산을 할 때 이건 12를 잘한 다음에 여기는 이게 2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2를 빼먹고 푸는 녀석들이 많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갖다가 해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요건 이제 2가 생략이 되어 있는데 요런 거 계산 어떻게 하죠? 실제로 계산하라 그러면 여기 세제곱근, 4제곱근, 2제곱근이니까 24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 맞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요런 것들은 이제 애들이 빼먹으니까 요런 건 좀 점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끔 지금 교육과정은 아니나, 지금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나 2페이지에 첫 번째 단의 마지막에 보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A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는 이 경우. 맞죠? 요건 이제 고1 때 배웠던 내용들이잖아요. 요거에 이제 문제가 관련된 문제가 가끔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지금 책에도, 저희 책에도 둘 다 음음일 때 마이너스가 붙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접근을 했을 때 보면은 어느 하나가 0이어도 사실 이 식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0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셔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특히 밑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B가 0이어도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걸 좀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테마 거듭제곱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두법칙의 확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두법칙의 확장은 그래도 조금 제가 시간을 좀 쓸 생각인데요. 지두법칙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어요. 중학교 때 보면은 이제 A가 양수일 때 MN이 자연수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지두법칙들이 성립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지금 어디 쪽에 나와 있냐면은 지두법칙에 관한 게 2페이지 보면은 이제 맨 밑에 나와 있는 게 최종적인 결론이고요.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에 승한 거, 그 다음에 AB의 n승 구조, B분의 A의 n승 구조 이렇게 5개 혹은 4번과 5번을 묶어서 4개 정도로 아마 선생님들이 알려주실 거예요. 맞죠? 네. 자, 이제 지두법칙이 뭔지 물어보면은 애들이 이제 그건 다 익숙한데 항상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시험 문제에서 가끔 나오는 게 지두법칙의 확장을 갖다가 하여라.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자연수인 경우에서 정수인 경우, 정수인 경우, 유리수인 경우, 유리수인 경우에서 실수 전체의 경우. 자, 요거는 뭐 증명 없이 그냥 유리수에서 실수로 가는 경우에는 증명 없이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요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요거 한 번 정도는 연습을 시켜서 보여주시면 돼요. 되셨죠? 네. 지두법칙을 갖다 성립하는 게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 정수에서 유리수로 확장 하나씩의 예만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수로 확장하는 게 어떤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을 갖다가 하였을 때 얘가 A의 M 플러스 N이 되는 걸 정수 전체에서의 확장을 갖다가 좀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A가 양수. 자, A 양수라는 말이 필요 없죠. 정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맞나요? 정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죠. 정수인 경우에는 그냥 A가 양수라는 말도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M, N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서 얘가 A의 M 더하기 N승임을 보이는 거예요. 자, 자연수일 때는 우리가 성립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수로 확장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부분은 음의 정수 부분이 메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정수라고 하는 것은 자연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3가지가 나오니까요. 영부부터는 처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A의 영승이 1이라고 이렇게 배워요. 여기서 이제 증명하기 직전에. 그럼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다. 요거는 어떻게 설명해 주시면 되죠? A의 5승 백 나누기 A의 3승을 하게 되면 A의 2승이 되잖아요. 근데 A의 5승 백 나누기 A의 7승 하게 되면 A 제곱분의 1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근데 이제 실제로 A의 5승 나누기 A의 5승은 같은 놈이니까 1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A의 5 빼기 5니까 0승이잖아요. 그럼 요렇게 쓰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자연스러움 때문에 A의 0승이 1이라는 걸 배웁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A의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n승 이런 놈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A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다. 요렇게 2가지를 배우고 이 상태에서 얘가 지금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은 이게 M이 마이너스 P인 경우와 N이 마이너스 Q인 경우. PQ는 자연수.
이렇게 둘게요. 우리가 자연수일 때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A의 마이너스 P승 곱하기 A의 마이너스 Q승. 오케이. 자, 방금 이 자연스러움에 의해서 A의 P승분의 1, A P승분의 1 곱하기 A의 Q승분의 1.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P 더하기 Q분의 1. 자연수인 경우에 지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얘가 다시 A의 마이너스 P 더하기 Q, 마이너스 P 마이너스 Q로 만들어주시면 다시 바꿔치기 하면 끝. 자, 요렇게 증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증명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불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아예 그냥 정리하기 귀찮은 경우에는 저는 맞불 교과서 그거를 뽑아가지고요. 그냥 나눠주기도 해요. 애들한테 보라고요. 네, 증명을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한 개만 보여주시고요. 자, 다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고요. 대한민국 어떤 교과서든 간에 안 나와 있는 책이 못 봤어요. 그래서 이거 지도법칙 확장하는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겠죠. 학교 시험 문제 교과서에 다 실려 있는 내용이니까. 자, 정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확장을 했죠. 그러면 이제 뭐만 확장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냐면은 유리수인 경우에 이제 확장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 유리수인 경우에 확장이 필요한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정을 하고 가는 거죠. A의 n분의 1승, n제곱근 A라고 하면 얘 정의에 따라서 얘는 n승하게 되면 A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n승을 걸게 되면은 이게 1이 돼버리니까 A가 나오지 않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또한 A의 n분의 m이라고 하는 것은 n제곱근 A의 m승이다. 요렇게 잡아버리면 자연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증명이 들어가요. 되잖아요? 네. 자, 어떤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좀 지워도 되죠? 네. 요거 지울게요. 어차피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네. 이번에 지수 법칙 어떤 거 증명 한번 해볼까요? A의 m승의 n승이 A의 mn임을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확장을 하는 겁니까? 유리수로 확장을 한번 해볼게요. 정수일 때는 0이 아니다라는 말만 있었으면 됐고요. 유리수로 확장을 할 때는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냐면 A가 양수라는 거가 필요해요. 다음 중 영희가 어디서 틀렸는지 골라라. 1번, 2번, 3번, 4번, 5번 가정해놓고 동그라미 쳐놓는 문제들 있죠? 맞죠? 얘가 음수인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리수에서 지수 법칙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다라는 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고요. 자, 어쨌든 얘는 이제 A가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한, 이 M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제가 P분의 Q라고 둘 거거든요.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건 R분의 S라고 둘 건데, 학교 서술형에서 작성을 할 때요, 교과서 있는 거대로 가르쳐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떤 교과서는 이게 정수라고 해놓고요, 뭐 P가 2 이상이다 이렇게 놓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이게 P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여기가 P제곱근이 들어가는데 요건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교과서대로 가르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씁니다. P가 2 이상의 Q는 정수 이렇게 잡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R도 2 이상의 S는 정수 이렇게 잡아버리면 제일 깔끔합니다. 네. 자, 서로소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유리수를 할 때 표현할 때 서로소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이 가정에서는 필요 없으나 교과서 있는 대로 그냥 애들한테 학교별로 좀 다르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있는 대로 지도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히 교과서대로 안 해가지고 까이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교과서대로 나중에 전날에 교과서대로 우리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대충 보여줄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뭘 쓰는 거냐면 여기에서 애들이 뭘 써야지 되는지를 몰라요. 여기서 하나 더 쓸 수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있죠. 요거 증명을 할 때 반드시 뭐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까? 증명 없이요.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을 이용하여예요. 네.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제 확장을 갖다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제곱근의 계산 법칙을 이용을 해서 얘가 A의 P분의 Q승에 그 다음에 이게 N이라고 하는 게 R분의 S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게 P제곱근에 A의 Q승에 전체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게 R제곱근에 이게 원래 전체 S인데 이 거듭제곱근 성질에 따라서 이 S가 이렇게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얘가 안으로 한번 더 들어가면 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R
R하고 P가 만났으니까 RP 제곱근의 A의 QS승 이렇게 증명이 가능할 거고요. 따라서 얘가 A의 방금 이 가정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거꾸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는 거죠? 이것도 거듭 제곱근의 계산 법칙 쓴 겁니다. 네. RP의 QS승. 그래서 얘가 누구다? A의 M 그리고 곱하기 N. 자, 증명 끝이죠. 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 것만 한두 개만 좀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산하는 문제들은 뭐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되게 특수한 형태들도 많고 요거는 경험이 필요해 이런 문제들이 몇 개 있잖아요. 머릿속에 좀 떠올려 주시죠? 네, 떠올려 주시죠? 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개 연습을 테마별로 유형별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A의 EX승이 주어져 있는 거라던가 뭐 약분이 된다라던가 그 다음에 제곱을 해가지고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던가 뭐 비례식 같은 걸 이용한다던가 등등등등등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데 몇 개는 이 단어는 결국은 계산 단원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지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 없이 애들이 쓱쓱 하는데 약간 이런 증명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애들이 조금 지루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하실 건지는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한 타임 정도로 지도 단어는 끝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테마가 뭐냐면 그나마 제일 어려운 테마는 대소관계 비교하는 것 같아요. 애들 입장에서요. 네. 어쩌면 양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를 구해가지고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는데 대소관계를 갖다가 비교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애들이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수는 이 정도로 설명이 끝내겠습니다. 네. 자, 로그하고 상용 로그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실제로 로그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면 로그 연습 많이 시켜야 되는 건 아시죠? 보통 이제 수업을 갖다가 한 번을 갖다가 한 친구들이라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처음 배운 애들은 로그 연습을 좀 많이 시키셔야 돼요. 상용 로그는 굉장히 많이 단원이 약화되기는 했어요. 정석에는 아직까지 그대로 고집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용 로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들은 다 옛날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출 문제에서 보게 되면 아예 안 내는 학교들도 있는가 하면은 여전히 내는 학교들이 있어서 안 가르치고 가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로그하고 상용 로그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로그는 뭐 개인적으로 뭐 썰을 푸는 게 있는데 시간상 썰은 좀 생략하고요. 자, 로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2의 2승이라고 하는 건 4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2의 3승이라고 하는 게 내가 8이라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2의 X승이 뭘 넣어야 5가 나올까? 이거죠.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값들 중에서는 없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건데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A의 X승이 B는 A의 X승이다. 여기 나와 있을 때 여기 1, 2, 3이잖아요. 그럼 처음에 초등학생들한테 제가 로그를 수업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초등학생들 수업을 할 때도 보면 애들이 바꾸는 게 조금 어려워하더라고요. 물론 잘하는 애들은 고등학생보다 더 잘해요. 네. 1, 2, 3이잖아요. 그럼 거꾸로 1, 2, 3 이렇게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따라 하더라고요. 네. 로그 A, B. 자, 여기 따라 하시면 되죠. 네,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다. 물론 나중에 이제 로그를 배우게 되면 양변에 이제 로그를 걸게 되면 바로 나오는 구조라 저희들이야 금방금방 되겠지만 애들이 처음 배우게 되면 이게 바꾸는 게 좀 어렵나 봐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름이 미치라 그러고요. 얘도 미치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지수라 그러고요. 여기는 이제 진수라고 그러죠. 네, 진수라고 그러고요. 자, 밑은 영원한 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항상 밑은 똑같은 밑으로 갑니다. 그럼 요것만 헷갈리시지 않으면 나머지 건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틀릴 일은 없어요. 밑은 항상 똑같은 이름이 왜 똑같이 밑이겠어요? 밑은 항상 같으니까 밑을 갖다가 먼저 바꿔놓고 생각해 주셔도 조금 바꾸는 게 쉽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지도 법칙에서 우리가 이게 배웠던 게 뭐냐면 유리수까지 실수 전체까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얘가 양수인 것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0보다 크다라는 게 가정에 들어가고요. 이 X가 실수 전체 값이 되려면 또한 양수의 실수승을 하게 되면 항상 양이 되는 거니까 B도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같이 붙어요. 또한 1의 X승이 3 만족해주는 놈 없죠. 또한 1이 들어가면 무조건 1이죠. 그래서 1인 거는 우리가 배제하기로 해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 가져가는데 얘가 첫 번째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 앞쪽에 나오는 것 중에서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문제가 꽤 많이 물어보죠.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볼 때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거를 합치면 A가 0에서 1 구간 하나와 A가 1보다 큰 구간 하나, 요거 나중에 다시 또 디테일하게 좀 볼 거고요. 지수로 감수할 때. 자, 요렇게 구간이 하나 나오고, 그리고 동시에 B가 0보다 크다라는 게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그럼 여기에 절대값 가우스 받고 아주 2차식 받고 난리치죠. 전부 다 그냥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을 갖다가 쓰신 다음에 연립부등식을 갖다가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네. 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에 의해서 기본 성질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로그 A1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0. A의 0승이 1이니까. 로그 AA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1. A의 1승이 A니까 거꾸로 나오는 거 맞죠? 재밌는 게 한번 시켜보세요. 이렇게 써놓고요. 야, 이거 얼마냐? 라고 물어보거든요. 대답 못해요. 아닐 것 같죠? 네. 꼭 한번 시켜보세요. 네. 자, 이렇게 위에다 써놓고 이거 물어보면 애들 대답 못해요. 괜히 그냥 어버버버 해요. 네. 자, 얘 값이 뭐든 상관이 없이 여기가 1이면 무조건 0이다. 라는 뜻입니다. 네, 그죠? 네. 자, 이게 로그의 이제 기본 성질, 첫 번째 1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증명 문제 나올 만한 거 되게 많죠? 로그 A, X 더하기 로그 AY. 자, 물론 이제 밑조건, 진수 조건을 만족해주는 AXY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건 생략할게요. 자, 요거는 로그 AXY. 더하기는 곱하기로 간다. 그 다음에 빼기는 나누기로 간다. 자, 로그 A의 Y분의 X. 그 다음에 세 번째, 로그 A의 X의 N승은 N 쳐 내려오고 로그 AX다. 맞나요? 자, 세 번째 거 맞나요? 네, 틀렸죠? 네. 자, 그래서 책에 잘 보시면은요, 이거에서 이거라고 되어 있고, 이거에서 이거라고 안 되어 있어요. 네.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n의 값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이게 어떤 경우인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얘가 진수 조건 때문에 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죠? 네,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네. 자, 책에는 이제 요게 요거다. 요게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x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뭐 x가 이제 크다란 요 문제에서 x가 크다라는 말이 없으면은 애들이 이제 가끔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x가 음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자, 여기 이제 기본 성질인데 증명 어떻게 하죠? 증명은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은 선생님들이니까 좀 빨리 할게요. 이제 요건 m이라고 하고 요거 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는 a의 m승, y는 a의 n승, 그 두 개를 곱하면 xy 구조가 나오죠. xy는 a의 m 플러스 n승, 양변에 밑이 a인 로그를 걸게 되면 증명이 끝나는 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하나 간단하게 보여드릴까요? 이거 m이라고 잡고 n이라고 잡으면 x는 a의 m승, y는 a의 n승, 그럼 곱하면 a의 m 플러스 n승, 1, 2단 법칙에 의해서 m 더하기 n은 로그 a의 xy, m 더하기 n은 요거 로그 a의 xy. 네, 끝났죠? 네, 증명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밑에 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네, 두 개를 갖다가 나눠주시면 바로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걸 그냥 이거를 그냥 로그 ax를 m이라고 두고요. 그러면 이게 x가 a의 m승인데 여기다 n승을 걸어야 되니까 n승을 이렇게 걸어요. 그러면 이제 양변의 밑이 a인 로그를 갖다가 다시 걸면 m 더하기 n이잖아요. 근데 하나가 이게 m이고 n은 앞으로 쓰는 게 덜 헷갈리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시간 많이 남으시면 보여주시고 아니시면 이제 한 개만 해도 우선은 외우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배운 애들은 우선은 이게 숙지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애들 진짜 못 쓰는 게 이 밑변환 공식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밑변환 공식 보통 몇 개 가르치시죠? 네, 2개. 네. 그죠. 크게 파생이 되는 건 2개예요. 거기서 뭐 디테일하게 좀 더 뽑히 나가는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크게 파생이 되는 건 2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각각 증명을 갖다가 해주시는 건 어렵지 않고요. 로그 AB라고 하는 게 밑조건을 만족해주는 어떤 로그 C, X,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C, A, 로그 C,
B. 요게 바꿔진다. 요게 큰 밑변환 공식 첫 번째고요. 다른 하나가 A 로그 BC는 A와 C를 체인지할 수 있다. 네. 네, 그죠? 네. 자, 요게 이제 체인지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증명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요거를 X라고 두고 지수로 바꾼 다음에 양변에 밑이 C인 로그를 걸어서 정리해 주시면 끝납니다. 네. 마찬가지죠. 요것도 이제, 증명은 그냥 금방금방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얘는 세미 증명도 가능해요. 양변에 밑이 B인 로그를 걸어서 우변과 좌변이 같다. 정확한 증명은 아니죠. 맞죠? 네. 어쨌든 간에 증명을 한번 해주시긴 해주셔야 되는데, 크게 밑변환 공식은 이렇게 두 개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것들이 많죠. 첫 번째 파생되는 것들이 뭐냐면 로그 AB하고 로그 BA의 관계. 자, 뭐 밑조건을 만족해주는 임의의 C라고 했기 때문에 C 대신에 어떤 놈을 집어넣게 되면 B라는 놈을 집어넣게 되면 로그 AB는 로그 BA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로그 AB하고 로그 BA분의 1 성립하니까 얘랑 얘랑은 역수관계다. 역수관계를 알아야 다음 계속 연결해주는 지수로그 함수 쪽에서 이제 최대 최소 관련된 내용들 산술기하 평균 쓸 때 고비 일정한 형태로 바꿔서 문제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밑변환 공식 중에서. 자, 얘가 파생이 된 건데 로그 A n승과 B의 m승입니다. 가끔 질문방에서 나오는 관련 로그 문제들은 전부 다 요거에 관련된 문제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질문하시면 얘가 유리수, 정수가 되기 위한 어쩌고 저쩌고 개수 물어본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전부 다. 그럼 얘가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다시 지수승이 걸려 있거든요. 그럼 얘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은 n이니까 nm이니까 내려오면 다시 만들어주면은 저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로는 이 n과 m, 로그 ab 이렇게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떤 정수가 되려면은 반드시 이 근본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정수가 되면 정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예를 들어서 18에 3승, 얘가 18에 5승, 그러면 3분의 5가 나오겠죠. 요렇게 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요렇게 빼주시고. 로그 4분의 1의 8, 이런 것들도요. 4분의 1의 8, 이런 것들도 얘가 2의 마이너스 2승이고 2의 3승이란 말이죠. 그럼 실제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마이너스 2하고 3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남게 되는 로그 2는 근본이 같기 때문에 이거는 1이 돼버리잖아요. 맞죠? 네. 요걸 이제 이렇게 자유자재로 좀 뺄 수 있는 거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또한, 얘가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A하고 B가 똑같은 놈이라면, 가장 근본이 똑같은 놈이라면 소수일 필요는 없어요. 얘가 어차피 로그 AA가 되는 거니까 1이 되니까 요것만 남게 된다. 라는 뜻이고요. 또한, M과 N이 만약에, 이 근본에서 똑같이 승이 같게 돼버린다면 얘가 1이 돼버리는 거니까 필요 없다. 같은 로그가 돼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로그 2에 3하고 로그 8에 27하고 이런 거는 같아요. 어떤 로그 AB하고 로그 CD가 같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물어보는 수 있잖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3승, 3의 3승이니까 넘겨버리면 어차피 같게 되잖아요.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미지수로 나와가지고 푸는 문제들이 나와요.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계열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응용된 거 많아요. 로그 AB 곱하기 로그 BC 곱하기 로그 CA 전부 다 여기서 응용이 되는 거고요. 밑변환 공식을 바꿔서. 그 다음에 여기서 응용이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특히 A 로그 A B. 자, 여기가 밑이 같은 경우에는 B가 나온다. 뭐 이유는 바꿔주시면 B는 로그 AA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요게 이제 파생이 되는 공식이고요. 자, 크게, 줄기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애들한테 가르칠 때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요것들을 좀 잘 쓰는 게, 요걸 잘 쓰는 게 사실 중요해요. 요 관련된 문제 어려운 거 찾아보면 꽤 어려운 거 많아요. 개수라던가, 네, 등등등등. 네. 참고로, 하나 더, 이런 세리는 문제에서, 팁을 좀 드리자면, 뭐 A, B의 조건이 나와 있을 텐데 같으면 무조건 이게 여기 있는 요 놈과 같으면 무조건 정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또한 여기가 어느 하나가 1이면 0이라는 정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도 애들이 좀 많이 빼먹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게 정수 관련된 문제를 좀 검색해서 교재에 좀 넣어주시면은 애들이 조금 이거에 사고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로그는 요 정도로만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연산을 갖다가 조금 더 시켜서 연습을 시킨 상태에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로그 2의 3이 A고 로그 3의 7이 B인데 로그 42분의 56을 A, B로 표시하여라. 이런 문제들 나오죠. 그런 것들 이제 밑변환 공식을 연습시키는 계열인 거니까 그런 것들도 반드시 연습을 시켜야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조금 언급을 좀 해드리면 자, 아까 방금 제가 얘기한 상황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로그 2의 3이 A, 로그 3의 7이 B, 그러니까 로그 42분의 56. 자, 이거를 갖다가 A, B로 표시하여라. 이런 문제죠. 자, 이 문제 있으면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정석에 있는 뭐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네. 자, 저는 이제 그래요. 이제 어떤 사람을 갖다가 내가 죽이려고 하는데 칼로 찌를 거냐, 도끼로 칠 거냐, 몽둥이로 때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얘를 갖다가 이제 바꿔주려면 어떤 도구를 갖다가 만들어야 돼요. 어떤 도구. 얘를 갖다가 표시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도구를 갖다가 만드는데, 내가 밑이 2인 놈으로 싹 다 바꿔도 되고 3인 놈으로 바꿔도 되고 7인 놈으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뭐로 바꿔도 상관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로 한번 바꿔볼까요? 밑이 3인 놈으로 다 바꾸고 싶으면 로그 3의 2는 A분의 1, 로그 3의 7은 B, 로그 3의 3은 1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n간한 2, 3, 7 관련된 놈들은 다 분해해서 뜯어서 계산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2인 놈으로 분해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개를 곱하면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7인 거니까 로그 2의 7이라고 하는 게 A,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로그 2의 2는 1이고 로그 2의 3은 A고 로그 2의 7은 A, B고 이렇게 도구가 3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전부 다 밑이 2인 놈으로 밑변환 공식으로 뜯어주시면 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밑이 2인 놈으로 뜯고 싶으면 로그 2의 42, 로그 2의 56 한 다음에 다시 7, 8 뜯고요. 여기 6, 7, 6, 7, 42 맞죠? 네, 뜯어서 다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게 되면 다 계산 결과는 똑같아요. 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역시 로그까지도 한 타임이면 끝나겠고요. 자, 상용 로그 한번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상용 로그 한번 가볼게요. 자, 상용 로그가 왜 우리가 배우냐면 우리가 쓰고 있는 진법 자체가 지금 진법이라는 용어는 잘 안 쓰는데 진법 자체가 십진법이에요. 그래서 십진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치 10인 로그를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상용 로그라고 하는 건 미치 10인 로그를 얘기를 하는 건데 가장 많이 쓰니까 자 미치 10인 로그 그러면 생략해서 특혜를 주자. 여기 상용 로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오진법을 썼더라면은요, 미치 5인 로그가 아마 배웠었겠죠. 얘가 지금 이게 가지게 되는 의미가 뭔지를 갖다가 조금 파악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얘가 지금 했을 때 우리가 모든 로그 값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실수 값이기 때문에 어떤 정수하고 0과 양의 소수 부분으로 뜯을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로그를 취하게 되면 5.7이 나오면 5 더하기 0.7 이렇게 뜯을 수가 있고요. 로그 값이 마이너스 4.3이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0.7 이렇게 뜯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정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긴 해요. 자, 요걸 가수라고 옛날에는 배웠었는데 지금은 용어는 잘 안 쓰죠. 얘를 지표라고 배웠었고요. 맞죠? 분명히 저희 때만 해도 저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용어가 그렇게 안 쓰고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뜯어 놓았을 때 우리가 로그의 연산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이 로그 A라고 하는 녀석이 어떤 놈인지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3872라고 하는 이 녀석에 대해서 모르진 않아요. 4자리 숫자이고 최고자리 숫자는 3이고 그리고 얘가 지금 1의 자리 숫자는 2다. 이건 바로 보이시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얘가 실제로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로그 10의 3승 그리고 로그 3.872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가 로그 1의 값이 0이고 로그 10의 값이 1이니까 여기가 1에서 14의 숫자로 만들어서 얘랑 곱한 게 요 놈으로 만들어줄 수만 있다면 여기 있는 요 놈이 1에서 14의 숫자이기만 하면 이게 소수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가 10의 거듭 제곱부로 만들게 되면 정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3.870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요즘도 배우는가 모르겠는데
유효 숫자, 뭐 가학적 표기법 이런 식으로 제가 배울 때는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이렇게 바꾸는 거요.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배웠을 때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걸 왜 배우게요? 했더니 최고 자리 숫자하고 이게 지금 이게 몇 자리 수인지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3871을 이렇게 두 개로 뜯어놨고 로그를 갖다가 취하면 각각이 더하기로 되는데 얘는 정수가 되고 얘는 1에서 10 사이 숫자가 되니까 무조건 소수 부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해놓고 예를 들어서 3의 백승이라고 하는 게 몇 대냐? 자, 쌤이 3의 백승을 때릴게. 자, 여기 몇 자리쯤 되겠냐라고 합니다. 그죠? 네. 3의 백승을 갖다가 계산하라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은 3의 백승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실제로 우리가 3을 갖다가 100번 곱할 수 없어요. 대충 48자리 숫자가 될 것 같은데 얘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100 곱하기 로그 3. 근데 이 로그 3이라고 하는 거 로그 1에서부터 로그 얼마까지는 9.999까지는 상용 로그표에서 주어지게 되어 있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로그 3 같은 경우에는 0.477이라고 주어져 있을 테니까 얘가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47.71이 되는 거고요. 다시 얘를 변환을 하게 되면 정수 부분은 로그 10에 47승 더하기 0.71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보통 주어져 있는 게 로그 2, 로그 3, 그 다음에 로그 7까지 주어져 있으면 로그 1부터 로그 10 사이에 있는 모든 로그 정수 부분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로그 지금 예를 들어서 5가 0.6990이고 로그 6이 0.7781인가요? 네, 그래서 얘가 대충 어떤 숫자라는 거냐면 0.7이라고 하는 숫자는 로그 A라고 잡으면 되는데 이 A라고 하는 놈이 대충 6에서부터 7 사이 5에서부터 6인가요? 네, 5에서부터 6 사이 어떤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점 얼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A 곱하기 10에 47승이니까 이제 로그를 갖다가 떼고 생각을 해보면 이 3의 백승이라는 건 최고 자리 숫자는 5가 되겠고 뒤에 공이 47개가 붙어 있으니까 48자리 수이다. 요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생님 6분의 1의 백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몇 자리인지 안 물어보죠. 예를 들어서 0.000318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방금 이런 식으로 표기지를 한다고 치면 3.18 곱하기 10의 몇 승이죠? 하나, 둘, 셋, 4승, 4승. 자,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표시를 할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은 양변에 로그를 걸게 되면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4가 되고 소수 부분은 로그 3.18이라고 하는 대충 0에서 1 사이 숫자가 나올 거고요. 똑같죠? 그래서 양의 도수 부분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걸게 되면 우리가 쓰는 게 10진법이니까 자, 로그 6분의 1인데 로그 6이 얼마냐면은 0.7781인가요? 로그 3이 0.4771, 로그 2가 0.3010 맞죠? 네, 그래서 주어져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77.81. 자, 근데 이게 마이너스 78 더하기 0.19입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가 계산하게 되면 0.19라고 하는 것은 로그 1과 로그 2 사이 숫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로그 2가 0.3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B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8승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건데 여기 B라고 하는 이 숫자가 1에서 2 사이 숫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소수 78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고 그때의 숫자는 1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 더 물어보는 게 3의 백승의 1의 자릿수 같은 것도 같이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397이 반복인 거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1의 자릿수를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하나만 내볼게요. 예를 들어서 로그 2에 로그 5의 2라고 하는 요 녀석이 실제로는 아닌데 근사화시켜서 7분의 3이었다고 칠게요. 네. 대충 7분의 3쯤 될 거거든요. 0.6990에 0.3010이니까요. 0.7, 0.3이니까. 네. 제가 뭐라고 물어보는 거냐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2의 백승을 오진법으로 나타내었을 때 몇 자리 숫자이고 그때 최고 자리 숫자가 얼마인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자, 오진법으로 나타내는 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3871이라고 하는 게 10진법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맞죠? 이게 10진법으로 표시한 거잖아요. 오진법으로 표시할 거면 A에 곱하기 10의 몇 승 더하기 B 곱하기 10의 몇 승 빼기 1승. 아, 죄송합니다. 오진법이죠. 네.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오진법을 표시하게 되면 이때 A, B, C, D 요게 이제 오진법상의 숫자가 얘기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얘가 지금 2의 백등을 제가 오진법으로 표시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로그가 상륙 로그 10진법이기 때문에 미치 10인 로그를 걸었던 거고 얘가 미치 5인 놈으로 바꿔서도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 이 소리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는 거냐면 얘를 미치 5인 로그를 걸어요. 그럼 얘는 100 곱하기 로그 5회인데 이건 얼마가 되냐면 7분의 3쯤 되죠. 그러면 7분의 300 스파르타가 되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쯤 되죠? 7분의 300의 정수 부분 42? 네, 42. 네. 자, 42점에 7분의 얼마 남을까요? 300이니까 7에 14, 6 남겠네요. 맞죠? 네. 자, 여기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똑같이. 얘는 로그 5에 42승 잘리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7분의 6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되냐면 로그 5에 4로 만들어 주면 되죠. 맞죠? 로그 5에 4. 네. 그래서 이 2의 백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4 곱하기 5의 42승 이렇게 표시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오집법으로 표시했을 때 43자리 숫자가 되는 거고 그때의 최고자리 숫자는 5가 되는 걸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셨나요? 네. 자, 상용 로그 하나만 더 테마만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결국은 상용 로그는 우리가 이게 결국 이제 진법에 관련된 놈이에요. 간단하게 이런 예를부터 한번 좀 보면 로그 얼마 할까요? 로그 n과 로그 2n 더하기 1을 만족해주는 n이 1에서부터 1000 사이의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자, 이 가우스를 취하게 되면은 결국은 지표가수 옛날 용어 좀 쓸게요. 지표가수가 있는데 지표만 나오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자릿수랑 관련이 돼 있는 놈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만족해주는 n을 구하라고 하면 애들이 좀 막막해해요. 근데 이건 사실은 막 범위를 나누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만 알고 있으면 그냥 암산으로 계산이 되는 거 맞죠? 왜냐면 얘는 지금 n의 자릿수에 n의 지표랑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2n의 지표랑 관련이 돼 있는 거니까 한 개 차이가 나려면은 2n이 얘 자릿수보다 한 개만 더 높으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n이 5에서부터 10, 50에서부터 100, 500에서부터 1000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2배를 했을 때 자릿수가 바뀌는 거예요. 맞죠? 네. 자, 근데 이제 이거가 이제 되니까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이딴 식으로 나왔어요. 로그 2에 n 더하기 로그 로그 얼마야 3의 n승 더하기 빼기도 나온 적이 있고요. 난리 났어요. 네, 4의 n승 이 녀석이 더하기 2를 만족해주는 n이 뭐 10에서부터 1000 사이에 있는 어떤 n의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얘는 2진법상에서의 자릿수, 3진법상의 자릿수, 4진법상의 자릿수가 되는 건데 결국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물론 자릿수라고 하는 건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근데 기준이 되는 게 뭐가 되냐면 얘가 정수가 되는 걸 기준으로 나눠야 되니까 2의 거듭제곱, 3의 거듭제곱, 4의 거듭제곱 그러니까 10에서 100 사이 숫자에 있는 걸 그 토막을 내셔가지고 만족해주는 그 n을 갖다가 추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어떤 요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참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 사라져 있는 요즘에 잘 보기가 힘든 내용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가지 테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하나는 소수 부분이 같다. 소수 부분이 같다. 혹은 가수가 가수 부분이 같다. 여기 얘기를 할게요. 소수 부분이 같다. 두 번째가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로그 A의 소수 부분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n배이다. 요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그죠? 네. 자, 근데 2번은요, 문제에 따라서요, 보시면 시중 문제집 보면은요,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라고 나와 있지 않고, 두 로그를 더했을 때 정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엄연히 틀린 문제예요. 왜냐하면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려면은, 어느 하나의 소수 부분이 0이 되면 안 되거든요. 맞죠? 0 더하기 1,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더해서 정수라고 하면은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0, 00 이렇게 되는 경우도 가능해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부분이 되겠고요. 우선 소수 부분, 가수를 표시하는 기호는, 소수 부분을 표시하는 기호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로 아니고 어떤 로그 X의 소수 부분을 갖다가 나타내는 기호는 요거밖에 없고요. 정수 부분을 표시하는 기호는 뭐 가우스 정수 부분이 얼마이다, X의 범위가 얼마에서 얼마다 등등등 되게 많죠. 네.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게 있으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풀잖아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자, 로그 X의 값이 2에서부터 3인데, 로그 X 제곱 빼기 가우스 로그 X의 제곱이 로그 X 빼기 가우스 로그 X랑 같다. 이게 소수 부분이 같다는 뜻이거든요. 네. 맞죠? 그럼 보통 이제 알려줄 때 어떻게 알려주냐면은 로그 X를 2 플러스 알파로 잡아가지고 이게 지금 2배가 돼야 되니까 알파의 범위가 2분의 1에서 토막 내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2승이고 3승이면 가수 부분이 이제 2배가 되고 3배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 기준으로 나눠야 되지만 3분의 1, 3분의 2 기준으로 나눠야 되니까 총 4토막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좀 더 숫자가 커지면 토막 개수가 많아져요. 맞죠? 그래서 이제 정석으로 푸는 방법은 그렇게 풀면 되는데, 결국 이거는 뭐를 이용하시는 거지만 아시죠? 어떤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거는 빼서 정수임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로그 얘가 뭐점 쌍, 얘도 뭐점 쌍, 그 쌍 부분이 같은 거니까 빼면 정수가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풀리는 게 얘에서 얘를 빼게 되면 그냥 로그 X만 나오는데 얘가 정수가 되는 건 2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X가 100이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빼서 정수임을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밑에 건 좀 주의하셔야 되죠.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번에는 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요 조건이 나와 있고, 로그 X 제곱과 로그 X 3승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가 무슨 뜻이죠? 뭐점 3이면 뭐점 7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될 수 없지만. 그럼 소수 부분의 합이 이제 1 되는 거 맞죠? 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냐면 두 개를 더했을 때 지금 정수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얘는 더해서 정수예요. 자, 다만 뭐가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2.0, 3.0 이러면 더해서 정수는 맞죠. 5.0이니까. 맞죠? 5.0이니까 정수는 맞죠. 더해서 정수는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되는 건 안 되니까 이 경우에는 단 뭘 제외해 주셔야 되죠? 더해서 정수가 되는 것 중에서 제낄 거예요. 더해서 정수가 되는 것 중에서 소수 부분의 합이 1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정수 되는 것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만 정수가 되는 걸 제껴주시면 돼요. 왜냐면은 더해서 정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정수면 나머지 하나도 정수거든요. 편한 걸 하나 제껴주시면 되는데, 단 정수되는 거, 정수 부분이 각각 어느 하나가 정수되는 거 제외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하면 5로그 X니까 5로그 X가 정수가 되는 걸 생각하면 되는데, 로그 X의 범위가 2에서 3이니까 10에서부터 15까지입니다. 정수가 되는 걸 생각해보면 10, 11, 12, 13, 14인데 10 되는 거 제외해준다 이 뜻입니다. 되셨죠? 네, 이렇게 해주면 개수 나오고 X 나오고 그때 곰 나오고 개수 나오고 등등등등 문제가 나오겠죠. 사실 이제 2번 문제까지는 선생님들도 되게 많이 이용을 하는 거고요. 자, 3번 한번 가볼게요. 이런 거죠. 얘가 소수 부분이 얘의 소수 부분이 n배이다. 예를 들어서 3배라고 했다고 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뭐점 2, 그럼 얘가 뭐점 6 이렇게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이런 생각은 하실 수 있겠죠. n 로그 b 빼기 로그 a가 뭐라는 걸 이용하자?
정수라고 하는 걸 이용하자. 실제로 기출 문제 보시면은 A, B가 태자리수이고 A는 900에서부터 1000이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서 근데 이게 소수 부분이 2배이다.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얘가 지금 실질적으로 로그 A의 소수 부분은 로그 B의 소수 부분의 n배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의 n배에서 뺐을 때 정수임을 이용을 하자 이 소리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 방법이 굉장히 좋고 빠른 방법이긴 하나 2번처럼 뭔가 함정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안 될까요? 자, 이거를 모르면 이 문제를 이렇게 풀다가는 틀릴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다 일일이 검산을 하거나. 자, 어떤 부분이 함정이 들어갈 수 있냐면 실제로 안 되는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자, 얘가 0.8이고요. 이게 3배였고요. 얘가 뭐 8이고요. 얘는 이제 뭐 4예요. 실제로 3배간 게 안 되죠. 근데 이걸 3배에서 빼게 되면은 정수 부분이 나오죠. 이게 딱 문제가 되는 케이스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어떤 경우가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얘의 소수 부분에 n배 한 것도 소수여야 해요. 왜냐면 이거의 소수 부분의 n배가 소수이다예요. 맞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틀린 거냐면 얘의 소수 부분의 3배를 한 게 소수가 넘어가는 거. 뭐 1점 얼마라던가 2점 얼마가 되는 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0.8에 3배 하게 되면 2.4가 되니까 2.4는 소수가 안 되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가 예를 들어서 0.2고 0.6이고 이러면 문제가 안 돼요. 0.2고 소수 부분의 3배가 0.6이고 0.2 이런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제껴주시면 되죠? 단 로그 B의 소수 부분이 n분의 1 이하일까요? 미만일까요? 네, 미만이죠. 네. 자, 왜냐면 n분의 1 돼도 n배 하면은 1이 되니까 1은 소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제껴줄 수만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실제로 범위를 나눠서 풀어도 되는 형태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서술형에서는 좀 그렇게 연습을 좀 시키고 싶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근데 그게 안 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기출문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로그 A,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나눠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저건 얘를 이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안 되는 걸 제껴나가는 형식. 아직 정석 연습 문제 있을 겁니다. 실력 정석 같은 데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용 로그 정도 중에서 애들이 그나마 좀 제일 어려워하는 테마였고요. 여기다 이제 추가로 가르쳐야 되는 게 상용 로그 표 읽는 방법이라던가 뭐 등등등등 그냥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이 몇 개 조금 나와요. 뭐 가우스라던가 등등등등등 그런 것들은 보시고 이제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돼서 굉장히 조금 빠르게 주요 부분만 언급하고 갔는데요. 자, 우선은 1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2교시 계속 하시는 분들은 5분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